피아노를 친 지 최소 3년 이상은 되었는데도 여전히 소리가 딱딱하고 음악적 표현이 안 돼서 답답한 분들이 많으시죠?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줄 알았던 이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고통스러운 부분임을 정말 자주 목격하고 있어요. 이 소리 부분은 제가 교수학으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가졌던 고민이고요. 지금도 학생과 레슨할 때 반드시 해결을 하고자 애쓰는 선생님으로서 가지는 인생의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답고 쉬운 그런 곡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한 번쯤은 불러주셨을 브람스의 아름다운 자장가 멜로디를 가지고 딱딱한 소리가 어떻게 세련되게 바뀌는지를 7가지 비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노래 첫 번째 프레이즈를 그냥 악보에 충실해서 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나요. 박자도 맞고 음표도 제대로 다 음에 맞게 표현을 했는데도 음악이 이 곡의 자장가라는 그 분위기처럼 되게 꿈속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선율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느낌은 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바로 이 클래식 음악에서는 특히 이 마디의 첫 박들이 강에 해당되는 박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음을 향해서 음을 마치 저글링에 있는 공을 띄워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위로 띄워 올리듯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람스의 그 럴러바이, 그러니까 자장가는요, 앞에 이제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예비박을 좀 주면서 1, 2, 3, 1, 2 정도로 전체가 한 2마디로 꽉 차게 이제 예비박을 주면서 지나갈 건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1, 2 할 때 그냥 원래 우리가 악보에 입각해서 그냥 치면 하고 솔을 그냥 냅다 꽂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라라란 하면서 솔을 쭉 주면서 이 긴 음이 아름답게 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꽂는 그런 터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띄워주는 형태로 조금 더 낮은 포지션에서 솔을 향해서 손목을 지그시 올려주는 형태로 우리가 음을 띄워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운드가 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아까 이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강 뒤에는 바로 이제 약박들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음들은 그냥 마치 다리인 것처럼 부드럽게 지나가 주는데요. 지나가 주죠.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그 딱딱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이 못 갖춤도 지그시 시작하면서 긴 박을 향해서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약으로 좀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밀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긴 음을 잘 여러분들이 저글링의 공처럼 띄워 올리셨다면 그 다음에 이 강박에 있는 음들이나 아니면 곡의 곳곳에 긴 음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작곡가들이 일부러 그 음표에 의도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비중 있게 긴 음가들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음이 정말 그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길이를 길게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그 대신 오른쪽으로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버튼을 딱 누르면 음악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음악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음악은 악보가 쭉쭉쭉 그 가로로 해서 쭉쭉쭉쭉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진행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을 치면서도 그냥 치는 이 수직적인 행동에 머무르지 않고 솔 하면서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음이 쭉 울리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 들리세요?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음을 듣고 이렇게 해주면 음이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아름답게 연결되면서 쭉 또 이어지는, 그래서 딱딱하지 않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치 저글링의 공을 띄워 올렸는데 공이 올라간 공이 결국엔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다시 부드럽게 받아서 위로 밀쳐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마다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닌 단어는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는 듯 하면서 억양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처럼 이 음악에서도 억양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막 지킨다고 하면 폴테 뭐 피아노, 메조 폴테 이런 식으로, 물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잘 표현하시겠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음들에는 조금 더 의미를 주고 그 다음에 특히 긴 음들은 좀 듣고 또 작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되게 음악성이 있는 소리, 세련된 소리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이렇게 음이 길게 따라오잖아요. 이때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음을 얼마나 적당히 내가 잘 섞어주냐에 따라서도 이 레가토가 정말 고급스러운 레가토이냐, 그럼 그냥 단순히 감정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연주가 되냐, 이런 거에 또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프레이즈가 문장이 마무리되면서 여기서 살포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때 제가 좀 잘하는 방법인데요. 심지어 페달을 하지 않고도 건반 끝에서 손가락을 딱 지그시 대잖아요. 그럼 얘가 뜨면서 이렇게 사뿐하게 건반 끝에서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런 식으로 끝을 잘 마무리를 프레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라란 하잖아요. 그러면 손목 릴렉스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 따란 하면서 손목부터 먼저 올라와요. 근데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여기서 이 손끝이 좀 더 예민해져서 얘 자체가 살짝 떨어지는 거지 너무 손목을 오버 동작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렇게요. 그러면 요런 식의 울렁거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끝만 살짝 떨어뜨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논문 쓸 때도 크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고 딱딱하지 않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번째, 똑같은 음, 반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보면 렐레, 여기서도 보면 미미,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음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런 음들을 똑같은 크기로 치면 바로 딱딱한 소리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될 때 앞에 소리보다 뒤에 소리를 조금 더 줄여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소리를 칠 때는 살짝 위로 띄워주고 그 다음 소리를 좀 내려주는 식으로 쳐주면,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몇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뜨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에서 아래로 꽂는 그런 딱딱한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화음이 약간 변했고, 그 다음 여기도 앞에 있는 원리들이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이 길게 표현되는 뒤에 따라 나오는 요 음들 있잖아요. 요것도 작게 듣고 섞어주면 진짜 멋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이라면 그냥 레를 냅다 크게 쳤을 거예요. 근데 얘를 듣고 그 다음에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엮어 들어갈 때 음악이 쭉 이어주는 거에서 중간에 자꾸 끊어지려고 할 듯 하면서도 요렇게 소리를 귀로 잘 듣게 되면 연결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알려드릴 네 가지 포인트였죠?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1, 2, 3, 1, 2.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점점 레가토를 아름답게 그리고 세련한 소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곡의 후반부를 가다 보면요, 그 직전이 하면서 음이 고음에서 쫙 퍼지는 아름다운 순간이 일어나죠.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음이 쭉 퍼져나가도록, 지금은 페달 안 눌렀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음이 정말 쭉 나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음이 길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페달까지 눌러주면, 아이고 음을 좀 잘못 틀렸네요. 죄송해요. 하면서 울림이 쫙 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음정들 그리고 좁은 음정도 노래하지만 이렇게 음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소리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이 소리가 퍼진다라는 상상력과 함께 울림을 퍼뜨려주며 또 그 딱딱했던 소리가 진짜 옆으로 쭉 퍼지는 것처럼 세련되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긴 소리 다음에 따라 나오는 소리 되게 비슷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5번 부분에서 귀를 하고 쭉 해서 펼쳐지는 그런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려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멜로디라는 게 짧은 음정도 있고 긴 음정의 이런 어떤 그 복합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라라 이렇게 라람 도레미파솔라시도 8칸이나 되는 옥타브로 위로 쫙 떠요.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치냐면 하면서 갑자기 음악이 딱 끊어지거나 동작이 커지면서 단절을 일으키거든요. 이럴 때 연습하시면 좋은 게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이 사이 부분을 노래를 하면서 실제로 도에 도착하는 연습들을 사전에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라라라라라라란 그러면서 소리를 작게 시작해서 크레센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요. 그러면 리리리리 그럼 단순히 그냥 쨍그랑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리리 라라라 하면서 더 밀어내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딱딱한 소리를 막아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니까 점점 소리가 딱딱한 게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이거는 그 전공자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건데 어떤 거냐 뭐 제가 공기반 소리반은 그 프로듀서 그 박진영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소리반 공기반이라고 얘기한 게 일단 우리는 소리를 먼저 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음과 음 사이에 이제 일종의 공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을 치고요. 그다음 다음 음을 이동할 때 계속 이런 사이사이의 공간들을 느끼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일종의 공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삐쭉삐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꾸 손목이 위아래로 막 심하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되게 어느 순간에 팍팍 움직이게 되면 이런 좁은 음정들을 노래할 때 세련미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역시 딱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주를 해주시냐면 하나의 내가 도에서 솔까지 지금 구역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 이 움직임 안에 크게 삐쭉삐쭉거리는 거 없이 이 도하고 솔 음역 안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되 내 마음속에서 노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하나를 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직접 내서 노래를 불러보셔도 좋아요. 미도 파솔파 미레도 우리의 목소리는 가장 음을 연결을 잘하는 그런 악기이잖아요. 타고난 악기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임을 안 하면 더 낫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할 때까지도 람더더더더 마지막 음에 이르르죠. 그러면 직전에 약간 타이밍을 주고 맨 끝에 음을 칠 때도 이렇게 하면 보통 도 하면서 딱 끊어지잖아요. 이런 끊어짐도 딱딱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음을 치고 다음 음으로 쭉 밀어주면서 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한 것처럼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디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에너지를 갖고 연주를 해주시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럼 이걸 생각해서 한번 여기까지 쳐보면 이렇게 후반전을 또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리가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7가지 소리 바꾸기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곡에서 사용한 악보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제가 하겠고요. 그리고 저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계속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음악적 성장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언들로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곡의 7가지 포인트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을 담아가지고 연주를 해볼게요. 1, 2, 3, 1, 2.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